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축구 토토 승무패에 들어와 있는 K리그 6경기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농담도 좀 하고 배당 나오기 전까지 제 예상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 K리그 축구 경기 분석 내용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사장님, 다 보여요? 안 누르시고 뭐 하세요, 지금? 누르는데 1초면 됩니다. 자,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는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13회차에 있는 K리그 경기들 중에 두 경기는 나중에 배당이 나오든 말든 고정으로 가지고 갈 거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두 경기가 어떤 경기냐 하면 여러분들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정으로 추후 배당에 상관없이 승무패를 정해놓은 그 두 경기 바로 공개합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1번 경기 상주 상무대 강원FC 그리고 11번 경기 수원 삼성대 울산 현대입니다. 이 경기 저는 1번 경기 상주 상무의 단통패 그리고 11번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패 고정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지난주 K리그 경기를 보셨으면 충분히 제 생각에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 경기들이 틀린다면 정말 앞으로 K리그 경기들 예측을 할 때 정말 카오스, 약간 혼돈의 시대가 찾아올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첫 번째 고정픽 경기 상주 상무대 강원FC. 먼저 상주 상무의 단통패를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유는 첫 경기에서 보셨다시피 악재가 겹치고 겹쳤어요. 코로나19로 전지훈련 철수를 하면서 실전 경험도 부족한 상황에 교통사고로 22세 이하 전력 누수로 경기 엔트리는 18명에서 16명으로 줄었고 교체 카드도 3장에서 2장으로 줄었어요. 가뜩이나 선수층이 얇은데 교체 자원은 부족하지, 팀워크는 안 맞지, 답이 없어요. 그렇다고 상무가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낮춰서 수비적인 경기를 운영하는 팀이 아니죠. 울산 상대로도 수비 라인을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뒷공간을 많이 내주면서 4대0으로 대패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주 상무는 교체 자원 부족하죠. 팀워크 안 맞죠. 수비 축구를 하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강원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서울의 박동진 선수 슈팅이 강원의 김호규 선수 발 맞고 굴절 뽀록골이 들어가면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요를 하지 않고 김병수 감독님은 후반전에 김지현 선수를 투입을 시키면서 완전한 반전을 이끌어냈죠. 김지현 선수의 공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슈팅에 골까지 만들어내는 집중력, 조재환 선수의 회오리 감자 추가골, 그리고 마지막 김승대 선수의 골까지 정말 강원은 강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작년 강원의 돌풍을 이끌었던 조재환과 김지현의 부상 복귀도 컸지만 역시 메인은 줄타기 선수. 자, 김승대 선수죠. 김병수 감독님이 영남대 시절에 제자로 데리고 있던 김승대 선수를 영입을 하면서 거의 김승대 선수의 날개를 달아준 전술로 보입니다. 김병수 감독님이 야, 승대야, 내 전술이 뭐냐면 하면은 이제 김승대 선수가 예, 감독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김병수 감독님이 야, 말도 안 했는데 뭘 알아? 이러면 김승대 선수가 이제 상대편 수비 라인에서 신나게 최종 수비와 외줄 타기를 하다가 스루 패스를 받아서 상대팀 최종 수비 라인을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예요. 감독님 눈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감독님의 전술을 이해하고 감독님은 그 선수의 어떤 능력이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상주 상무와 강원의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 팀과 좋은 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에 1번 경기 상주 상무와 강원의 경기는 상주 상무의 단통패 예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픽 경기 수원 삼성 대 울산 현대. 수원 삼성은 1라운드에서 보셨다시피 전북을 상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인지 거의 두 줄 수비로 버스를 잔뜩 세워놨죠.
그중에 뭐 헨리 선수의 수비는 빛이 났다라고 보였는데 혼자만 빛이 났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버스를 세우고 하니까 전북이 못 뚫었어요. 거의 무승부가 되는 경기가 맞았다고 보는데 막판에 안토니스 선수의 퇴장과 함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동국 선수의 헤딩을 막지를 못해서 패배를 했죠. 자, 이 상황이 울산 현대와의 경기에서 또 벌어질 것으로 보여요. 울산을 상대로 이길 생각은 안 하고 또 버스를 세울 것으로 보이나 울산은 윤빛가람이 버스 창문 사이로 중거리 슛을 때릴 수도 있고 이청용이 버스 위를 넘기는 킬패스를 줄 수도 있고 버스 위로 머리를 내밀고 슛을 할 수 있는 주니오 선수가 있고 버스보다 빠른 김인성 선수의 스피드가 있고 너무나도 많은 자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을 넣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수원 삼성은 지난 경기에서 안 그래도 약한 미들진인데 안토니스 선수까지 퇴장을 당하면서 출전이 불가하죠. 자, 이임생 감독님이 울산과의 경기에서 외치는 소리가 지금 벌써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리시나요? 수비해! 수비하라고! 수비해! 자,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수원 삼성의 단통 패 예상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어느 정도의 이변 가능성이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경기들은 경기력도 비교를 해보겠지만 국내 배당이 뜨면 배당 분석을 해보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축구토토 승무패 13회차 2번 경기 대구FC 대 포항스틸러스. 대구는 지난 인천과의 경기에서 대세가 라인, 김대원, 세징야, 에드가 라인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징야가 인천의 마지 선수에게 완벽하게 차단을 당하면서 공격의 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거의 뭐 인천의 마지는 뭐 세징야 어딨어? 세징야 저기 있다. 세징야 어딨어? 이 새끼 이거 세징야. 거의 뭐 요새 드라마 부부의 세계 이태호처럼 엄청난 집착을 보여줬죠. 어쨌든 대구는 세징야의 의존도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후반에 의외로 대안 선수가 들어가면서 공격력이 살아났던 게 보였던 게 대구예요. 포항은 부산과의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최영준 선수의 미들 장악 능력이 좋았고 일류첸코가 작년에 비해서 좀 물이 올랐다라고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력은 좋았으나 다만 걸리는 게 있다면 최근 맞대결 전적 4경기를 보면 2승 2무로 대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포항은 너무 팔라시오스 일류첸코 머리를 올려. 야 포항 야 싹 다 일류첸코 머리를 올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일류첸코에게 너무 집중되는 모습이다. 반면 대구는 포항에 비해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고 보이고 일류첸코가 대구의 194cm 센터백 정태욱 선수가 버티고 있는 수비 라인을 깨고 헤딩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포항이 인천처럼 대구를 상대로 수비만 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 2승 2무로 한 번도 못 이겼던 걸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세가 라인이나 이런 대세가 라인을 놓치는 상황이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경기 일단 대구의 승과 무 투픽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경기 부산 대 전북. 부산은 포항을 상대로 어느 정도 선전은 했다고 보였어요. 경기 시작 초반에 좀 주도권을 쥐고 압박을 했는데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좋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포항과 경기력 차이가 극심하게 났다라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8개의 슈팅 중에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불과할 정도로 마무리 능력이 떨어지고 오른쪽 측면에 집중되는 단조로운 공격이 아쉬웠다고 보입니다. 상대팀 전북은 수원을 상대로 1대0으로 이기기는 했는데 솔직히 무승부가 맞는 경기였다고 보이고 점유율 60%에 슈팅을 16개를 했는데도 예전 전북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중거리슛 슈팅이 절반 이상이었고 물론 뭐 수원이 버스를 세웠으니까 그렇다 치고 페널티 박스에서는 세밀한 패스들이 없고 그냥 뭐 계속 크로스 올리고 세컨볼 노리고 크로스 올리고 뭐 동국이 형 알아서 헤딩하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뭐 이선 자원이 워낙 강력하고 언제든지 살아날 그 능력은 갖춘 전북이지만 감독님이 어떤 축구에 어떤 색을 원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라이스 감독님은 거의 뭐 전북 현대 선수들 everybod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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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er 알아서 잘해봐 프리 사커 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 경기 부산도 전북을 상대로 수원처럼 밀집 수비를 펼친다면 수원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답답한 공격의 모습을 전북이 또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저는 전북의 그런 답답한 경기를 보고도 지금 부산 패배에 투표율이 78.3%나 몰렸다는 게 굉장히 좀 의심이 들어요. 최종 배당까지 한번 확인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은 어쨌든 부산의 무와 패 예상하고 있습니다. 11번 경기 서울 대 광주. 서울은 강원한테 3대1로 거의 떡실신을 당했죠. 한 골도 그나마 박동진 선수의 에라이 줄 사람 없다 모르겠다 슛이 수비 발맞고 들어간 뽀로골이었죠. 이 경기 패배하고 하루 이틀 지나서 아마 최용수 감독님이 이러셨을 거예요. 야, 얘들아, 다 모여봐. 네, 감독님. 자, 내가 저기 잠깐 성남에 다녀왔거든? 니네 줄 선물을 가져왔어. 감독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무슨 선물인가요? 저기 성남에서 김남일 감독한테 빠따를 가져왔어. 다 엎드려. 이러면 이제 박동진 선수가 그러겠죠. 감독님, 저는 그래도 한 골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최영수 감독님이 야, 너 이제 상무 입대한다면서 이 새끼야. 자, 좀 웃기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전술적으로나 선수들 멘탈적으로나 최용수 감독님께서 뭔가 보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3년 만에 1부 리그에 올라와서 성남에게 2대 0으로 패배를 한 광주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는 사실 지난 성남전에서 의미 없는 크로스들과 중원에서의 장악 능력이 떨어지면서 패배를 했죠. 또한 투토 펠리페와 마르코 선수 조합은 뭘 보여준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실점 이후에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찬스를 많이 맞이하긴 했지만 골대를 맞추는 등 운까지 따라주지 않았죠. 그나마 윙어 윌리안과 엄원상 같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졌다가 이번 경기에는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약간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서울의 스쿼드에 무게가 실린다라고 보이고 아직까지는 서울의 단통승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12번 경기 성남 대 인천. 성남도 2대 0으로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이 두 골 이후에 뭔가 보여준 게 없다라고 보입니다. 김남일의 빠따타카 축구라서 그런지 선수들의 활동량은 굉장히 많아 보였으나 의미 없는 움직임이 많아 보였고 수비할 때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수비 지역에 몰려 있었어요. 자, 그렇게 보면 인천은 수비적인 축구를 보여준 첫 경기였지만 성남을 상대로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김정호, 문지환, 김현수 3백 조합이 단단해 보이고 마지 선수가 있는 중원을 성남의 임선영이나 김동현 선수가 뚫어낼지 의문이 들고 그래도 무고사와 보디빌더 케인대 선수 이 두 용병이 하나 정도는 해결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양팀 모두 수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번 시즌 좋아 보인다라고 보여서 무승부에 중점을 두고 일단 성남의 무승부와 패, 투픽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K리그 경기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뭐 좀 농담 섞어가면서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금요일에 배당이 나오고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모은 자료들을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금요일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